오늘의 지혜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야단법석 떨지 말라. 이게 정말 짧은 말일 때도 저에겐 정말 필요한 지혜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소심하고 자극에 강한 불안도가 높고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선천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을 떠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고치긴 했는데 아직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과거에는 특히 막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너무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야단법석을 막 떠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결될 일을 막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아무래도 그때 좀 더 미성숙하고 어려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선천적으로도 그런 좀 자극에 취약한 기질을 타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항상 허풍을 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어떤 일이든지 뭐가 일어나면 사실 큰일도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금방, 제가 왜냐면 또 이렇게 불안도 예민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데 심각하게 막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 이런 단어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과거를 생각하면 어떠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없었는데 호들갑, 야단법석 이러지 않고 정말 평정심을 가지고 차분한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해왔고 훈련해왔는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고쳐야 될 취약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맞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나 그거 생각 안 해야지. 이건 어리석은 일이야. 시간 낭비야. 이미 그 일은 일어났어. 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야지, 떨쳐내야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뇌의 체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저도 책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인생을 다스릴 줄 알고 내 행동을 다스릴 줄 알고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화적으로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그 후회들로 자동화되어 있는 그 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것들로 먼저 뇌를 덮어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어김없이 나쁜 생각들, 과거에 쓸데없는 생각들, 후회스러운 거, 아니면 미래의 걱정,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떠오릅니다. 인간은 하루에 23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1초만 머무는 생각,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내 뇌를 자동적으로 덮어버리기 전에 딱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루틴을 하고 감사노트를 쓰고 그런 겨를을 안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독을 하면서 좀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풀리게 될 때 엄청난 지적 환희를 느껴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적으로요. 그리고 진짜 이 문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문장은 정말 저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겁을 근데 그거는 선천적인 기질이라서 내가 왜 이렇게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제가 반응하는 거는 나의 선천적인 기질이고 몸에서 그 호르몬이 자동적으로 엄청난 양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잔뜩 겁먹은 그 일을 잔뜩 겁먹는 그 감정 그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내가 떨쳐내버리는 거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이렇게 보면 지나간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잔뜩 겁먹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온라인 택배 같은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잘 해결된 일인데 굳이 그걸 도착할 때까지 한번 부실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는 혹시 분실되면 어떡하지? 내가 꼭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 도착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고객센터에 질문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내 소모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모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배달이 되고 나서 해결하면 될 문제를 굳이 그걸 신경을 써서 다른 이렇게 책도 못 읽고 학교 가지도 못하는 그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어떤 일이 다 안 풀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막 그거를 오늘은 뭔가 안 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외부 활동도 줄이고 계속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 책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프로파일링 공부를 합니다.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공부에 되게 매료되고 몰입이 되고 그리고 이런 잡생각 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막 다 안 풀리고 꼬였던 일들이 며칠 지나면 어느 날 다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이구나 라는 걸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저의 과거도 한번 반성하게 되고 그래도 그런 반성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성장했으니까 좀 많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굳이 잔뜩 겁먹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둔감력 둔감력의 힘이라는 것도 제가 어떤 책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둔감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 돌고 야단법석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기질이 많이 남아있고 습관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중요한 거는 어제보다 우리는 하나씩 성장하는 사람이니까 어제보다는 많이 좀 평정심을 갖고 그래도 차분한 내가 되었으니 성장했으니 좀 많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